2월 27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당대표께서 대구에 가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입니다. 보건 책임자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한테 돌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또 거짓말도 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염학회 등은 이미 지난 2일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우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민주당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이 대구 경북 봉쇄에 운운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또 국민의 우라통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은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권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니 코비드19와의 전쟁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행태도 가관입니다. 그는 중국어로 우한 짜요, 중국 짜요, 우한 힘내요, 중국 힘내요입니다.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서울 시민의 수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박 시장은 문 대통령처럼 중국에만 추파를 던진 것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입국하는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는 등 곳곳에서 한국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는 한국 여행객을 격리하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일이 아니니 오불관언하겠다는 것입니까? 문 대통령은 시진핑 방안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시장은 확진자 309명이 병상이 없어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들은 방호복이 바닥났고 선별진료소는 체온계조차 못 구해 난립니다.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조차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정권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작년 1월 신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한테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론이 냉랭하다. 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가? 라고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이 정권은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입니다.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김 기자는 방송사 재허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영 간섭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라며 폐업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질문 한번 했다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질문, 당연한 질문을 했다고 경력 23년 기자가 숙청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문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그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해외에서 귀국한 분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국가 위상이 땅바닥을 치고 해외에서 자국민들 평균 시급에 택시까지 눈치 보고 타게 되는 황당함을 겪고 있는 현실, 참 대책 없는 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통령, 그리고 장관, 그리고 시장, 이분들이 지금 시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중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 어느 나라 시장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필요하지 중국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그 핵심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 발원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아주 망언 아닌 망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경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이 뒷북 정책, 바이러스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궁뎅이 같이 느린 뒷북 정책을 펴는 이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가지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끝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면 차단하십시오. 방역의 제1원칙은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압 병실을 확보하십시오. 오늘 각종 언론에서도 전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만 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패닉 상태에 놓인답니다. 따라서 지금도 부족합니다만은 음압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이 통과시켰던, 강제로 통과시켰던 예산에 보면은 3조 3천억 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3조 3천억의 예비비 가운데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전 국민들 대상으로 5,120만 명쯤 됩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해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1조 3천억 정도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추경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한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은 국회에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넷째, 전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절대 중국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동래구에 있는 부산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이 확진 판명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가 지금 폐쇄가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JP모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을 3월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0일. 그때 최대치로 오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3월 7일, 3월 8일 날 만약 개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을 어느 날짜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예측해냈습니까? 따라서 3월 20일 날이 정점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3월 20일 이전의 학사 일정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은 제가 들어보니까 4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집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학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국민 우선의 정책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을 늘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 무능한 정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맞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계속 덧붙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특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늘 남의 탓을 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일일이 조사는 못했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급기야는 국민 탓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야당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심판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는 늘 책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권력에 대한 책임.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라는 거.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게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근데 어찌 이들은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이들의 머릿속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남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자기네들이 가져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다 누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어찌 심판은 받지 않고 그걸 또 야당 심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또 기함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광재 전 의원이 이번에 아마 후보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무슨 국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국회 심판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남의 탓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무능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해가려고 야당 심판, 국회 심판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드디어 뭐냐 국민 탓 나중에 아마 국민 심판 이런 단어도 아마 쓰면서 국민들을 호도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다 뒤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 권력 내려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면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대응 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되었다. 중국인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을 시키더라.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하더라.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을 했다.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웠다. 이와 같은 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일까요? 진짜 뉴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박능우 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상희 민주당 최고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이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들을 책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1261명, 사망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9시 기준으로 다시 사망자와 그 발생자가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질본.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아비규환 중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사옥을 폐쇄하고 자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종교 모임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일부 도시는 마치 유령과 같은 도시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등 우리 국민을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IMF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 사태 중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주요 핵심 인사들은 도리어 조선시대 4대주의적 예라도 갖추는 듯이 중국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정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홍콩의 캐리람 장관을 연상시킵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중국의 신여 노릇을 자처하는 그 모습이 꼭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그 답은 4.15 총선밖에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일치단결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통스러운 마음을 4.15 총선을 통하여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 토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역이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장관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대변인이 TK 봉쇄를 말하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비의료인입니다. 의료보험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이런 분이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인들에게만 생존한다면 이 얘기가 맞습니다. 한국인 코로나가 따로 있고 중국인 코로나가 따로 있습니까? 바이러스에 국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지고 잠복기가 확실하지 않고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합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6번에 걸쳐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건의하고 빠른 심각 단계로의 격상을 주장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영 논리가 작용을 해서 청와대 간담회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진보 의사가 어디 있고 보수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수 바이러스가 따로 있고 진보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장이 뚫려서 비가 계속 오는데 바닥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교류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 그것이 급하다면 대통령이 방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때문에 입국 금지와 제한을 하는 세계 여러 나라가 30여 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바이러스 근원지인 중국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까? 정부의 대응이 중국만 빼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말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졸지에 의료 선진국인 우리가 위생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폐렴이 코리아 포비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2017년 대통령께서 베이징 대학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연하시면서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관과 총리가 졸졸이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줏대를 잃고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착한 부동산 건물주가 임대료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줄을 이어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르튼 정은경 본부장을 포함한 질병관리본부가 밤을 새워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선조와 조정을 개탄하는 백성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했던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 부끄러운 정치, 그리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31명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 말이 쏟아집니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승기를 잡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아마 전국을 일컫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40배로 어제 1261명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에 절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확진자로 판명이 나는데 갈 병실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자가치료 격리 중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약품은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입을 방역복, 방진복, 방호복이 부족합니다. 병실을 확보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구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전부 협조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병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군병원, 보훈병원 포함해서 이러한 기관들이 방역에 입원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봉쇄, 이거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여당의 대구 경북을 대하는 마음,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늦게야 사퇴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봉쇄와 같은 이런 발언이 실수인지 실제 대구로의 TK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의 때 책상에 놓여있던 문건과 회의록의 전문 또는 녹취록 사본을 즉각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구 경북이다. 힘내라 대구 경북. 인근 지역에 의료진 300명이 방역복을 입고 자진 참여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의료진도 대구로 경북으로 진료차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구와 경북입니까? 일제에 맞서서 2.28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애국성지였습니다. 화랑정신과 호국정신, 선비정신, 그리고 새마을정신제의 발상지입니다. 60, 70년대 섬유산업, 전자산업,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끈 산업화의 고장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대구와 경북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시는 500만 시도민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스스로 도웁시다. 도움의 물결이 전국으로부터 모여들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대구와 경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봅니다. 민주당이 밖으로 아닌 척하면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노고라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몽주 전 의원 등이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불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있겠느냐 열린 입장을 시사하더니 어제는 민주당이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 검토를 마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급기에 비례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도 민주당 내 청년 조직을 비례정당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심지어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청년비례 의원을 지역 출마 기회도 주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청년 의병이 아니라 청년 징병입니다. 그 제안 내용에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와 절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입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질적 폐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비판을 피하고 현실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청년 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4+1이라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야합 꼼수를 동원해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시킨 민주당은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입니다. 지금 상황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시작이 미래한국당인지 잘못된 선거법 개정인지 말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4+1 야합으로 힘의 국회에 밀려 고립된 상황에서도 우리 당은 수없이 이 선거법의 폐단을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제1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거를 통한 통렬한 평가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저는 중국도 북한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대통령이 국경을 봉쇄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몽골 대통령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자화자찬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태가 확산되자 특정 지역 봉쇄를 언급하며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죽창가와 국민 저항권을 종종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아울러 방역 대응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저항권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자각하고 모든 대응의 초점을 외교적 관점이 아닌 국민 안전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5년 6월 3일 메르스 환자가 5명이 추가되어서 30명째 돌파하던 순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첫날을 보는 것 같다라고 세월호 참사에 비유해서 정치적 공격을 했습니다. 질병 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2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000명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30명이 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 국민은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정부 여당의 향기를 느낍니다. 또한 과거 총리 시절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께서 가짜뉴스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 의법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는 적극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민주당 전 의원과 친여 의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난 이틀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에 직면해서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역으로 대구 봉쇄 등의 설화만 일으키는 정부 야당을 보면서 일개 야당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러가지 민생에 닿아 있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함이 불이 났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사람들이 무슨 주택값을 잡고 임대료를 잡겠다는 것이냐. 어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소적으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 중 하나인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쓸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조세 감면의 조치를 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누리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4월을 넘어서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 연기 등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보편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당 코로나 특위 부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님 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5급 공채시험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민간 어학시험 등의 시기도 뒤로 늦춰졌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격적으로 최소 4월 말까지의 모든 시험 일정을 재조정하는 판단을 내리십시오. 국가직 구급시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모두 취하십시오.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노량진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의 폐업으로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젊은 세대는 차후에 결과에 정이 없지 못하며 항의할 것입니다. 시험 연기나 일정 연기를 두고 자꾸 살라미 전술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연기하면은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제 연기 조치를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들도 아우성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해서 사태를 겪고 난 후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은 20조 원 가까운 흑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오히려 물자 부족과
관호동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의료기관 방문자 수가 줄어 의료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쌍둥이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료진이 수가나 심사평가에 걱정 없이 최대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5년 전 메르스 무능에 붕괴하던 문재인 새정치국민연합의 대표의 말씀입니다. 바로 2015년 6월 26일 성명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심정이 바로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되돌려서 생각하시며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또 코로나19 직접 지출용 추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총액 규모라든가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추경 편성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갖 그 선심성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느라고 지금 골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능해서 또 정부가 방심해서 정부가 안일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는 지금 정부의 추경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권인데 이 조항의 이 헌법의 이 정신은 국회가 해산되었거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가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재정경제명령이나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가 지금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긴급 재정경제명령 처분을 하겠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헌법을 뭘로 하는 것인지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위반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 헌법 파괴적 발상, 재정 쿠데타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헌법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대통령이 과연 긴급 재정경제 명령 또는 처분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러나 이런 발상을 하는 분들은 차제에 좀 정부 여당에서 이분들은 좀 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다른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론에서도 그 점을 좀 과감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통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 힘내십시오. 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탈당자 재입당안이 오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에서 일단 통과돼서 올라오신 셋, 일곱, 8분에 대해서 재입당 허용했고요. 그리고 경북도당의 공관위원들 추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경북도당에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데다가 6분을 추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관위원 6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오늘 그 2가지 사항만 지금 의결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습니다. 박능호 장관에 대해서 민간의 결의안이나 이런 걸 수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될 사람이니까 사퇴하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